풀어듣는 논어 이야기 제2편 위정입니다. 삶을 관조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나아가 행복한 삶을 위해 공자의 말씀을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총 24장으로 이루어진 위정편은 정치, 배움, 효, 그리고 신뢰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시합니다. 먼저 1장입니다. 공자는 정치의 근본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통치자, 즉 위정자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명쾌하게 제시합니다. 마치 밤하늘의 북극성이 제자리에 있으면 수많은 별들이 그 주위를 질서정연하게 도는 것처럼 통치자가 덕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면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힘이나 권위로 백성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모범과 인품으로 백성을 이끄는 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강압적인 통치 방식이 아닌 진정한 리더십은 백성의 마음을 얻는 데서 시작됨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여러분이 이끌어가는 공동체나 관계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모범을 보이고 계신가요? 진정한 리더십은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시나요? 2장에서는 시경의 핵심을 말합니다. 공자는 당시 육아 경전 중 하나인 시경에 담긴 수많은 시들의 공통된 가치, 그 모든 시를 아우르는 정신이 바로 생각에 사악함이 없음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는 시를 통해 표현되는 순수하고 바른 마음가짐이 모든 것의 기본이라는 뜻이죠. 시가 가진 순수한 정서를 통해 인간의 본성을 바르게 이끌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정자는 사심없이 공정하게 백성을 다스려야 하며 그 마음가짐 또한 순수하고 올바라야 함을 시사합니다. 통치자의 내면이 올곧을 때 비로소 바른 정치가 구현될 수 있다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3장에서는 덕과 예로 다스리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합니다. 공자는 만약 백성을 법과 형벌로만 다스린다면 백성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규칙을 따를 뿐 진정으로 부끄러움을 알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잘못을 저질러도 단순히 들키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덕과 예로서 백성을 이끈다면 백성들은 스스로 잘못을 부끄럽게 여기고 마음으로부터 감화되어 올바른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공자는 말합니다. 이는 강제적인 통치가 아닌 윤리적 감화를 통한 백성 교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변화시키고 싶으신가요? 외부의 압력이 아닌 내면의 자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은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시나요? 억압이 아닌 존중과 모범으로 이끌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4장은 공자 자신의 삶을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2장은 육아의 이상적인 인간상, 즉 성인의 경지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는 자서전적인 구절입니다. 공자는 15세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세에 홀로 섰으며 40세에 미혹되지 않았고 50세에 하늘의 뜻을 알았으며 60세에 귀가 순해졌고 70세에는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한 인간이 끊임없는 수양과 노력을 통해 어떻게 인격을 완성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육아의 이상적인 모델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각 단계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삶의 지혜를 쌓아가야 할지 깊이 있게 성찰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으신가요?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는 어떤 성장을 이루고 싶으신가요? 5장부터 7장까지는 효에 대한 질문과 공자의 답변이 이어집니다. 흥미로운 점은 각기 다른 제자들이 효에 대해 물었을 때 공자가 그들의 상황과 성향에 맞춰 다른 답변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효의 본질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먼저 맹의자가 효에 대해 묻자 공자는 어긋나지 말라고 짧게 답합니다. 그리고 제자 번지가 수레를 몰자 공자는 맹의자에게 부모는 오직 자식의 질병을 걱정한다고 부연 설명합니다. 즉, 자식이 부모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효라는 뜻이죠.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병들게 하지 않는 것이 효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맹무백이 효에 대해 묻자 공자는 부모는 살아계실 때는 예로 섬기고 돌아가시면 예로 장례를 치르며 예로서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효가 단순히 부모를 모시는 행위를 넘어 일상생활과 의례 전반에 걸쳐 예를 갖추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예는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진심을 담아 존경을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으로 자유가 효에 대해 묻자 공자는 요즘 효라는 것은 부모를 봉양하는 것을 일컫는다. 하지만 개나 말도 봉양한다.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으로 부모를 봉양하는 것을 넘어 진심으로 공경하는 마음이 효의 본질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봉양의 행위 자체보다는 그 안에 담긴 자식의 진정한 마음가짐이 효를 완성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은 부모님께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고 계신가요? 효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8장에서는 효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공자는 부모에게 자식이 일이 있으면 수고를 대신하고 술이나 밥이 있으면 먼저 드리는 것을 효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언급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효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이전에 부모를 공경하는 진실한 마음, 즉 공경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봉양이나 형식적인 수고만으로는 부족하며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공경하는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 진정한 효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9장은 공자가 제자 아내를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공자는 아내가 하루 종일 자신과 이야기하면서도 때로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가 물러간 뒤 그의 사사로운 행실을 살펴보니 아내는 충분히 자신의 가르침을 깨닫고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는 아내가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학문에 정진했으며 언행일치의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진정한 배움은 말에 앞서 실천에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10장에서는 사람의 행동과 행위를 관찰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공자는 어떤 사람을 볼 때 그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지, 어떤 동기로 행동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편안하게 여기는지 세 가지를 관찰하면 그 사람의 본심을 숨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겉모습이나 일시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그 행동의 원인과 배경, 그리고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관까지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 통찰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겉모습 너머의 진실을 보려 노력하고 있나요? 11장. 이 구절은 아마 많은 분들께 익숙할 것입니다. 바로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알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자는 옛것을 연구하고 이해함으로써 새로운 지식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그는 스승이 될 자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지식에 머무르거나 반대로 무작정 새로운 것만 쫓는 것이 아니라 전통과 역사의 지혜를 바탕으로 현대적 의미를 발견하고 창조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지혜로운 자세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온고지신은 과거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균형 잡힌 사고를 뜻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옛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 새로운 통찰을 얻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혹은 과거의 실패를 통해 새로운 성공의 발판을 마련했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12장에서는 군자의 역할과 그릇에 대해 논합니다. 군자는 그릇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는 특정한 용도로만 쓰이는 도구를 의미합니다. 즉, 군자는 특정한 분야에만 능통한 전문가나 제한된 역할만을 수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방면에 걸쳐 덕을 갖추고 폭넓은 지식과 포용력을 지닌 전인적인 인물이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군자는 특정한 용도로만 쓰이는 그릇처럼 한정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안목과 유연한 사고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융합적 인재상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릇이 되고 싶으신가요?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넘어 다방면에 능통한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13장에서는 자공이 군자에 대해 묻자 공자는 이렇게 답합니다. 먼저 자신이 말한 것을 실행하고 그 뒤에 다른 사람들이 따르게 하라. 이 말은 한마디로 말보다 행동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혹시 주변에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정작 실천은 뒷전인 사람 있지 않나요? 진정한 군자는 말로만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실천하는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장에서 공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군자는 널리 사귀되 편을 만들지 않고 소인은 편을 만들되 널리 사귀지 못한다. 군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다양한 배경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폭넓게 관계를 맺습니다. 하지만 소인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뭉쳐서 울타리를 치고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죠. 우리는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특정 집단에 속하려 하고 그 안에서만 안주하려 하는 경향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공자는 그런 우리에게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좀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장에서는 배움과 생각의 균형 잡힌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배우는 것과 생각하는 것, 둘 다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머리로는 아는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는 종종 한쪽으로 치우치곤 합니다. 맹목적으로 책만 읽거나 인터넷 검색만 하거나 아니면 자기 생각에만 갇혀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죠. 공자는 우리에게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라고 조언합니다. 마치 건강한 두 다리로 걷듯이 배우고 생각하는 것을 함께 해야 진정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16장은 이단에 대한 공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공자는 이단을 공격함은 해로움만 있을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옳지 않은 주장이나 사상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거나 반대로 섣불리 비판하는 것을 경계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진정으로 올바른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릇된 것에 휘둘리지 않고 굳건히 자신의 길을 가야 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릇된 길에 빠지지 않고 정도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분별력, 그리고 굳건히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힘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장은 아는 것과 모른다는 것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곧 알기다. 공자는 자신의 무지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야말로 진정한 삶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거나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는 태도는 진정한 지혜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솔직하고 정직한 자세로 자신을 돌아볼 때 비로소 더 깊은 지혜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지적인 정직성과 겸손의 미덕을 강조합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대신 겸허하게 인정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18장은 자장이 녹봉을 얻는 방법에 대해 묻자 공자는 많이 듣고 의심스러운 것을 제쳐두며 나머지는 신중하게 말하면 허물이 적다. 많이 보고 위태로운 것을 제쳐두고 나머지는 신중하게 행동하면 후회할 일이 적다. 말에 허물이 적고 행동에 후회할 일이 적으면 녹봉은 그 가운데 있다 라고 답합니다. 이는 신중한 언행과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듣고 보는 것을 모두 받아들이기보다는 불확실하거나 위험한 부분을 걸러내고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덕을 쌓고 자연스럽게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섣불리 나서지 않고 신중하게 판단하며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성공적인 삶을 이끄는 지혜임을 알려줍니다. 직위나 보상은 이러한 신중한 태도가 가져다주는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점을 역설합니다. 19장은 위정자의 중요한 덕목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노나라 군주였던 애공이 공자에게 어떻게 해야 백성이 따르겠습니까? 라고 묻자 공자는 명쾌하게 답합니다. 정직한 사람을 등용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내치면 백성이 따를 것입니다. 반대로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등용하고 정직한 사람을 내치면 백성이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공정하고 올바른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위정자의 도덕성과 판단력이 정치의 근본임을 역설합니다. 리더의 올바른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공정한 인사가 백성의 신뢰를 얻는데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리더를 신뢰하고 따르게 되시나요? 그 리더의 어떤 모습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나요? 20장은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의 자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민에게 이롭게 할 일을 먼저 힘쓰고 의를 먼저 하면 백성을 감동시킬 수 있다. 이 말은 지도자는 자신의 사적인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올바른 가치를 실천하면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감동하고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담긴 정책은 그 어떤 화려한 말보다 더 큰 감동을 선사합니다. 21장에서는 효와 우애가 정치의 근본임을 강조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효를 행하고 형제에게 우애하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와 우애하는 사람이 사회에서도 책임감 있고 신뢰받는 인물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작은 가정에서의 윤리가 큰 사회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기본이 된다는 것이죠. 마치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 개인의 윤리적인 행동이 사회 전체의 도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따뜻한 사랑과 존중이 사회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씨앗이 되는 셈입니다. 22장에서는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공자는 말합니다. 사람은 신의가 없으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큰 수레에 소가 끄는 멍에가 없고 작은 수레에 소가 끄는 멍에가 없는 것과 같다. 사람에게 신뢰가 없다면 마치 수레에 멍에가 없는 것과 같아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회생활에서 신뢰는 모든 관계의 기본이며 성공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친구와의 약속, 직장에서의 업무, 국가 간의 외교 등 모든 관계에서 신뢰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투명한 물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듯 신뢰는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뢰가 무너진 사회는
마치 모래성처럼 쉽게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23장에서는 역사적 변화를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공자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자장이 10세, 즉 열왕조의 변화를 미리 알 수 있는지 묻자 공자는 이렇게 답합니다. 은나라는 하나라의 예법을, 주나라는 은나라의 예법을 따랐으니 그 변화를 알 수 있다. 주나라를 계승하는 나라가 있다면 100세의 변화도 알 수 있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처럼 과거의 흥망성쇠를 거울 삼아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마치 나뭇잎에 떨어진 자리를 통해 다가올 겨울을 예측하듯 역사의 흐름 속에서 미래를 읽을 수 있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처럼 역사를 통해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24장입니다. 24장은 제사와 인간관계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공자는 자기 조상의 귀신이 아닌데도 제사를 지내는 것을 경계했으며 남에게 잘 보이려고 아첨하는 행위를 옳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이는 진실된 마음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인간관계에서도 솔직하고 진솔하게 대해야 한다는 가르침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치 정성껏 가꾼 밭에서 풍성한 수확을 얻듯 진실된 마음과 노력은 결국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겉으로만 꾸며진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지만 진심으로 소통하는 관계는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습니다. 논어위정편 1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덕치주의, 예를 통한 교화, 학습과 사고의 균형, 효와 공경, 그리고 정의로운 실천 등 육아의 핵심 사상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공자는 위정자가 도덕적 모범을 보이고 백성을 사랑으로 대하며 끊임없는 자기 수양을 통해 이상적인 사회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가르침들은 비단 2000여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논어위정편이었습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